말씀해 주셨을 때 이제 글로벌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제 소위 메타버스를 찬양하는 쪽과 이제 일부 언론이나 그런 분들께서는 메타버스는 글로벌한 대세다, 세계적인 대세다라고 얘기를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로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맞나요? 저는 그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자, 글로벌 대세입니다 라고 하면 어느 나라인가요? 라고. 자, 우리가 미국에서 메타버스를 주로 이야기하는 기업은 우리 다 합니다. 이름도 바꿨습니다. 페이스북, 메타로 이름을 바꿨거든요. 근데 페이스북이 가지고 근데 페이스북 빼고 우리가 생각해보자면 흔히 팽이라고 이야기하는, 예를 들면 뭐 그 애플도 있고 무슨 구글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리고 메타버스 세계라고 하면 정말 힘을 정말 전력 질주해야 될 기업이 사실 페이스북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기업이 아마존이에요. 아마존은 메타버스에 대해서 별 발표가 없거든요. 그럼 자, 우리가 페이스북을 빼고 나머지가 미국에서 페이스북 빼고 메이저 IT 기업 중에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별로 없어요. 다만 마이크로소프트는 메타버스라는 개념 이전에도 이제 VR이나 AR 관련된 기술 개발을 계속 했었어요. 예를 들면 특히 대표적인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했던 홀로렌즈. 저는 그거 대단히 높게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고 굳이 카테고리에 넣지 않더라도 기존에 기술 개발을 해오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은 꾸준하게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돌출해가지고 북치고 장구치는 미국 기업을 보면 페이스북이에요. 근데 페이스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페이스북도 딱 들여다보면 이번에 페이스북 사태를 보면서 참 이제 페이스북은 굉장히 신뢰죠. 이제 메타라고 해야죠. 메타를 보면서 페이스북 합시다. 메타라고 하면 페이스북 하면서 아우 저 메타라는 개념 정말 그 페이스북 바꾸는 거 보면서 이 잔머리에 또 한 번 제가 참 그랬는데, 어쨌든 페이스북이 익숙하니까. 페이스북이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특히 유럽하고 미국에서는 엄청난 위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2018년인가 아마 그 회사 이름이 그 캠브리지 어널리티카인가는 그 기업이 있을 텐데 아마 제 기억이 맞을 겁니다. 근데 그 회사한테 개인 정보를 넘겨줘 가지고 한번 이렇게 페이스북이 정말로 심각한 위기를 맞았거든요. 청문회 막 그 저커버그 끌려가고 미국 의회 청문회에 끌려가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그보다 더 심각한 일이 발생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뭐냐면 과거 이제 트럼프가 의회 그 난동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조금 선동했다고 보여지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행위가 있었는데, 그때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의회에서 폭력적 행위라든지 아니면 뭐 인도 같은 데서 인종차별적인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페이스북 글들을 제대로 필터링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걸 방치했다라는 의혹을 지금 페이스북 직원이 전직 직원이 폭로해버린 거예요. 엄청난 방대한 양의 자료를 가지고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게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는 아주 엄청난 지금 페이스북에 대한 악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개인정보 관련된 것도 그렇고, 예를 들면 뭐 인스타그램 등등의 어떤 자회사에 대한,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청소년한테 해롭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고가 지금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걸 방치했다는 거예요. 그럼 일부러 그걸 내버려 뒀다는 거, 방치를 넘어서서 그걸 갖고 뭔가 이득을 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사실 메타로 이름 바꾸기 전에부터 이미 거기에 대한 준비들을 이름을 바꾸려고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데 급히 바꾼 거예요. 그게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메타버스에 대한 이슈하고 페이스북의 이슈는 두 개가 궤를 약간 달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메타버스로 뭐 올인하고 뭐 이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포장을 했는데 실제로 내부를 들어요. 페이스북 위기가 있다라는 거고, 그 또 하나는 페이스북 자체가 지금 이 전체 이 서비스 자체가 이미 성숙기에 들어 있어요. 성수기에 들어있다는 건 주가도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정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가 안 나오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페이스북이 메타버스라든지,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메타버스 나오기 전에 페이스북이 올인하겠다고 했던 건 또 VR이에요. VR. 사람들 또 그것도 까먹고 있어요. 저커버가 여러 번 쇼를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쇼를 했냐면, 사람들이 그 컨퍼런스에 모두 이렇게 HMD를 쓰고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걸 쓰고 뭔가 열심히 뭔가를 보고 있는데 저커버가 홀 뒤쪽에서 걸어왔어요. 근데 저커버 같은 거물이 걸어오면 사람들이 막 와 난리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또 그 HMD 쓰고 있으니까 뭐 누가 오는지도 모르고 뭐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그 화면 그 가상 VR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커버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무대에 선 다음에 자 HMD를 벗고 이제 강연을 듣겠습니다니까 사람들이 와 일제히 환호하는 이런 거 하면서 쇼를 했거든요. 그때는 또 몇 년 전에는 VR 한다고 그 난리를 쳤거든요. 자, 근데 VR 한다고 했는데 그 VR은 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VR 메타버스 무슨 회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저거 VR로 이야기했어요. VR 회의.
근데 이제 메타버스가 아니에요. 메타버스도 어쨌든 뭐 세계에서 회의를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참 저는 이제 그 저커버그 그 잔머리도 놀랍지만 한편으로는 또 놀라게 사람들이 정말 잘 까먹는다 한국인들이. 불과 몇 년 전에는 막 VR로 하고 대세입니다 막 할 때는 근데 이제 그때 VR은 이렇게까지 뜨지 않았거든요. VR 산업이 뜬다고 예측됐었는데 그게 초기 단계에서 정체해버려서 꺾여버렸어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HMD가 가지고 있는 불편함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성들이 HMD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안 써봤죠? 네. 써보세요. 왜 싫어하는지 금방 알게 돼요. 머리 헤어스타일 망가져요. 두 번째는 화장이 망가져요. 그래서 여성들 무지하게 싫어해요. 그러면 이 지구의 그 인류의 절반이 싫어하는 거예요. VR을. 근데 메타버스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VR 그러니까 보면 이 페이스북이 VR 가지고 뭔가를 뭐 가상의 무슨 뭐 회의실을 만들겠다 이거 똑같은데 이걸 메타버스 회의를 만들겠다고 지금 말을 살짝 바꾼 거거든요. 그리고 이름을 메타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뭐 사람들이 뭐 페이스북이 진짜 메타버스에 대해서 정말 이제 올인하는구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이미 그 저커버그는 메타버스 이전부터 자기 사업의 한계와 정체성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은 그렇다고 칩시다. 유럽은 어떤 기업이 있나? 저도 보고서 작업 이런 것도 연구 작업할 때 많이 찾아봤거든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VR, AR 기업들은 꽤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VR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의료에 적용하고 공학에 적용하고 이런 거 많이 있거든요. 근데 메타버스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새롭게 뭔가를 하고 있는 기업은 없는 거예요. 다 그냥 과거에 그냥 가상 또는 VR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은 메타버스라는 개념, 일본은 더 심지어 얼마 전에 세미나 갔었는데 참 놀란 게 한국에서 유행이 되고 있는 메타버스란 무엇인가라는 세미나를 열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메타버스라는 개념 말고 어떤 개념이냐면 버추얼 월드라는 그런 개념을 써요. 그러니까 가상세계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속 쓰거든요. 일본어는 바추아르 와르도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이것과 메타버스가 무슨 관계지라는 세미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왜 이렇게 유행이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약간 그러니까 기업들이 스타트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그나마 좀 나와 있는 게 중국 정도인 것 같아요. 나머지 동남아도 없어요. 남미도 없어요. 시장도 형성이 안 돼요. 그러면 도대체 메타버스라고 아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자, 한국과 중국, 그래 우리가 크게 퉁쳐서 중국까지 봅시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 두 개 빼놓고 그럼 어디 있습니까? 라는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럼 페이스북 이야기할 거예요. 페이스북 메타 뭐 이런 거. 그럼 내가 그거 쫙 설명했어요.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 과거에 메타버스 이전부터 VR이라는 그걸 시도해서 똑같은 거 단어만 바꿔친 겁니다. 근데 페이스북이 지금 최대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 상태에서 잘못하면 저커버가 잘립니다. 지금 미국하고 영국 의회에서 이미 청문회 들어갔고 지금 신문사들이 난리가 아니에요. 이미 그 나온 기사들을 월스트리트 저널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하고 영국의 4개 언론사가 그 자료를 공동으로 분석하고 이거 정말로 아마 사상 초유일 거예요. 언론사가 공동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게. 그건 진짜 잘못하면 페이스북 이제 한 방에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위기 상황에서 이름 바꾼 거 아닙니까? 라고 저는 오히려 그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이 좀 이상급등이다, 이상과열이다. 왜 이상과열일까를 좀 들여다보면서 물론 이게 이상과열이라는 게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이 메타버스 시장을 리딩하고 끌고 가고 또 기술적으로 뭔가 확 우리나라 과거 게임처럼 가면 좋은데 그런 걸 들여다봐도 이 메타버스 관련된 많은 게임이나 엔진 중에서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것 거의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근데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건 메타버스 하면 국내에서 예를 들면 특히 이제 또 놀랍게도 메타버스 테마주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메타버스 이슈가 될 때마다 주가가 오르고 이런 것에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불편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과거부터 이제 세컨 라이프부터 이런 메타버스의 세계를 꾸준히 관찰하고 연구해오고 그리고 특히 이제 세컨 라이프 같은 이런 메타버스 또는 가상세계가 왜 안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해온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오랜 세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게 과거에 붐을 이뤘다가 다시 침몰하고 다시 뜨고 이 과정을 지켜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항상 그 고민이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중간에 죽어버렸지?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그러면 안 죽으려면 뭘 해야 됐지? 이런 고민을 가지고 보게 되는 건데 지금 그 메타버스에 편성해 있는 많은 분들은 그런 고민 없이 마구 간다는 거예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마구 가다가 절벽으로 그냥 추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개인만 추락하면 좋아요. 근데 막대한 정부의 삶부터 시작해서 막 엄청난 기업들이 혼란스러워하거든요.
근데 기업들이 전화 와가지고 뭐 또 하는 이야기들이 그래요. 또는 찾아와가지고 하는 이야기들이 뭘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업들이 당혹감이, 그러니까 뭔가 막 대세라고 그러니까 막 난리가 아닌 거예요. 이게 뭐 인터넷 다음에 대세라니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뭔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자기 사업하고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접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사실 접목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뭐하러 접목해요? 그래서 스텝 접목해가지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또 대부분 기업들이 하는 게 딱딱한 게 뭐냐면 CEO가 시키거든요. 야 좀 해봐. 그리고 밑에 사람들은 막 부지런히 해요. 막 흉내를 내요. 근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잘못되면, 그 뭔가 잘못되고 결과가 안 좋으면 그 누가 책임질 거예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많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에 시달려가지고 막 강박관념 때문에 막 정신없이 뛴다는 거예요. 막 방향도 몰라요. 그냥 그걸 보면서 야, 이제 대한민국이 엄청난 에너지가 낭비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막 좌충우돌 천방지축으로 뛰고 있는 걸 보면 모든 게 이게 괜찮을까라는 항상 그런 어떤 우려. 저는 이제 사실은 이걸 보면서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대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보고 있는 거죠.